자,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뉴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는 잠깐 했어요. 자, 그러면 제1법칙부터 이제 차분하게 한번 넘어가 보면서, 근데 결국은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지만 내용은 참 별건 없어요. 내용은 참 별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소함을 못 지켜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뉴턴 제1법칙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1법칙이에요. 뭐 제1법칙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냐. 제1법칙. 자, 이 제1법칙은요. 역시 F는 MA예요. F는 MA. 방향은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과 같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자, 뉴턴 제1법칙에서는요.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죠? 이 힘은 참고로 뭐였죠? 합력이었어요. 합력. 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합력.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 힘이 곧 합력이죠. 그런데 힘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합력을 꼭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F를 항상 합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1법칙의 조건은 뭐냐? 이 F가, 즉 합력이 얼마? 0인 경우. F가 0이다. 합력이 0이다. 합력이 0이라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진짜 아예 없거나. 그치? 두 번째,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힘이 작용한 힘들을 다 합쳐봤더니 얼마가 됐다? 제로, 0이 되었다. 그래서 합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 F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0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등호를 기점으로 좌변이 0이면 우변도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질량이 0이거나 가속도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질량이 0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질량이 0이라는 것 자체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질량이 0이라는 소리는 이 세상에 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물체를 뭘 힘을 가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가속도가 있고. 그러니 질량이 0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0이 되는 방법은 뭐가? 가속도가 0인 경우예요. 가속도가 0이다가 뭘 뜻하느냐? 여러분들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요. 가속도는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한글로 쓸까요 그냥?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뭐가 변하는 거죠? 속도가 변하는 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가속도가 0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0이냐? 시간의 변화가 0이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시간의 변화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거 시간의 변화를 없다라고, 시간이 멈춰 있다라고 가정하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0이 나오려면 당연히 뭐가? 속도의 변화 값이 0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델타 V, 즉 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속도가 0이다. 즉 정지 상태에 있다. 두 번째, 속도가 0이 아니라면 이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속도의 크기하고 뭐가? 방향이 둘 다 안 변해야 돼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크기나 방향 둘 다 안 변해야 돼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0이에요. 아니면 속도가 원래 0이어서 0으로 유지돼도 속도의 변화는 0이에요. 그럼 이게 0이라는 소리는 이게 이거거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은 여기 책에 읽어보시면 관성의 법칙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즉 합력이죠. 합력이 0이라면 그 물체는 정지되어 있던 물체, 즉 속도가 0인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즉 속도가 계속 0이어야 하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던 물체는, 즉 속도가 있던 물체는 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왜? 합력이 얼마니까? 0이니까. 아, 합력이 0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관성은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정지, 유지, 이거를 정지관성. 즉, 내가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부웅 하고 출발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싶어?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버스는 가니까 내가 뒤로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왜? 내가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이거는 정지관성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중인 거, 운동관성. 뭐죠? 내가 막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다리가 돌부리에 걸렸어요.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발이 멈췄네.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 혹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급정거를 꾹 하고 밟으면 갑자기 앞으로 핑 튕겨나가는 거. 나는 왜?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운동관성이에요.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정지관성, 운동관성 이 둘이 성립하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전제조건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F는 MA죠. 다시. 자, 힘이 작용했어요. 이제 합력이 0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커지잖아요. 자, 힘은 0은 아닌데 힘이 작용했어요. 그런데 질량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가속이 거의 안 되죠. 이해됐죠? 힘이 있으되 질량이 너무 크면, 이 값이 너무 크면 얘는 조금밖에 증가가 안 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작용해도 가속이 되지 않는구나. 아까 관성의 저희가 뭐라 했죠?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였죠.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아, 그럼 관성이 높구나. 그래서 질량이 크다. 그러면 관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질량과 관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라는 단어가 관성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나중에 할게요. 힘의 평형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평형. 자, 이 힘의 평형이라는 단어는 제3법칙 작용반작용할 때 같이 하는 게 편하니까 그때 할게요. 자, 관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27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관성은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다는 거 정도. 어쨌거나 둘 다 합력이 얼마다? 0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28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29페이지 뉴턴 제2법칙 관성의 법칙, 아니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F는 ma 얘기했었고, 자,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1법칙이 F가 0인 경우였죠. 제2법칙은 F가 0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는 MA에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알파벳 3개면 된다고. 이게 0이 아니니 얘도 0이 아니니 얘도 0이 아닌 거죠. 뭐. 그치? 그러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가속운동을 한다. 혹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운동 중이면 그 물체는 뭘 받았어야 된다? 힘을 받아야 된다. 뭐 받은 방향으로? 힘을 받은 방향으로 가속된다. 가속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짜 힘이다. 합력이다. 제발 합력, 알짜임을 얘기한다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좀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쭉 넘기시면 뉴턴 제3법칙에서 작용반작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30페이지에 가면 막 도르래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도르래, 줄의 장력, 여러 가지 물체가 묶여가는 거, 와, 이거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거 잠깐 스톱. 뒤에서 여기 제3법칙까지 얘기하고 그때 뒤에 가서 합시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제3법칙. 제3법칙은요. 참 이게 발전. 자, 생각해 보세요. 1법칙하고 2법칙은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합력이죠. 합력이 0이냐, 합력이 0이 아니냐를 얘기했죠. 자, 근데 세상에 한 물체라는 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자, 여기 분필이 있어요.
이거 질량을 가진 물체 M이라고 놔도 상관없죠. 보일라나 모르겠네. 자, 그런데 이 물체는요, 다시 분필과 분필을 겉에 씌워주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분필 깍지는 다시 여러 가지의 플라스틱과 그 안에 용수철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던진다. 빵! 던진다고 할 때 그럼 그때 가속도는 힘 F가 얼마냐만 따지면 되고 가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때 질량은 그냥 전체 질량으로 보면 그만이에요. 한 물체로 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물체는 한 물체가 아니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뭐냐? 두 물체 이상에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물체는 하나로 볼지 이렇게 하나로 볼지 얘를 따로따로 볼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바로 이제부터 이 뉴턴 법칙의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아니면 힘들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포기 단계에 이르냐가 결정이 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포기 단계에 이르는 건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극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3법칙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벽이 있어요. 벽이에요. 인생의 벽은 아니고 그냥 진짜 벽. 자,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요. 내가 서서 자, 여기 벽이 있는데 벽을 힘 F로 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는 MA 얘기할 때 물체가 힘을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힘을 준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저 힘은. 그럼 벽이 힘을 받았죠. 그럼 벽이 힘을 받았으면 가속 운동을 해야 돼요. 그치? 그런데 벽은 힘을 받았으나 질량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가속이 거의 안 일어난 거. 혹시 알아요? 벽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흔들렸을 때 가속한 거잖아. 어쨌거나. 근데 거의 안 일어나는 것 뿐이죠. 안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안 움직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분명히 벽을 밀었는데 내가 가속이 되네. 자,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힘을 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을 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받은 게 중요한 거지. 벽이 있어서 물체를 밀었는데, 물체를 이 방향에 밀었는데 중요한 건 질량을 가진 내가 어느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됐다는 거예요. 밀었더니 뿅. 그럼 나 가속했네? 나 가속했다는 소리는 뭘 받았다는 소리죠?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소리죠. 저 힘은 왜 생긴 거지? 내가 벽을 힘 F로 밀었거든. 자, 그러면요. 내가 A가 나를 A라고 합시다. A라고 할게요. 벽을 B라고 할게요. 자, A가 B에게 힘을 줬더니 B도 A한테 힘을 주더라. 이러면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작용이 있던 거예요.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작용 반작용에서는 주어 목적어가 A가 B한테 힘을 줬더니 이번엔 다시 B가 A한테 힘을 주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같았죠.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어떻죠?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힘은 더할 수가 없는 게 이 힘은 A가 받은 거고 이 힘은 B가 받은 거니까 다른 물체가 받은 거는 힘을 더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아까 힘 합쳤잖아요. 생각해봐.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 사소한 거. 아까는 한 물체에 A라는 한 물체에 힘이 F1, 힘이 F2가 작용한 거야. 한 물체에 작용한 건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A가 B에게 힘을 줬더니 B가 A에게 힘을 준다. 이러면 이거 작용 반작용이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해요. 하지만 이 힘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체로 생각하면 더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다른 주체로 생각하니까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작용 반작용이지만 힘의 평형은요. 자, 힘의 평형은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자, 얘가 중력이 작용하고요. 지표면에 얘를 떠받쳐주고 이걸 수직항력이라 그래요. 옆에서 힘 F1으로 잡아당겼고요. 옆에서 힘 F2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겼어요.
자, 이 네 개의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세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고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고 F1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F2가 물체를 잡아당기고 목적어 주어는 다 다르지만 목적어가 물체를 특정 물체를이죠. 즉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힘을 다 더했더니 그 합력이 시그마 합력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합력이 0이면 이 물체는 시끄러워라. 이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 즉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그 힘이 합이 0이면 이 네 개의 힘은 힘의 평형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작용 반작용은 다시 A가 B에게, B가 A에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더할 수는 없고 무조건 둘 사이의 관계. 하지만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해서 주어는 힘을 준 주체는 다르지만 결국 힘을 받은 목적어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 둘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많을 수도 있어요. 둘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합쳤을 때 0을 만드는 그 힘들은 힘의 평형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힘의 평형, 알짜임이 0인 거죠. 그거는 아까 뭐였죠? 힘이 0인 알짜임이 0인 거니까 이건 관성에 관련된 거예요. 힘의 평형은 관성 영역이에요. 대신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거는 작용 반작용은 이거는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영역이고 주체가 다르니까 다른 주체일 때는 힘을 더하시면 안 돼요. 못 더해요. 저렇게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제 뭘 하느냐? 자, 몇 분이죠? 16분밖에 안 됐구나. 자, 그럼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 보시면 어디로 넘어가시냐? 여러분들은 저하고 먼저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32페이지로 가세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페이지 32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1번, 2번 문제가 있네요. 1번, 2번 두 개만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문제가 내가 먼저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영상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32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에서 보면은요. 자, 글로만 써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그리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 여기 마찰이 없대. 마찰은 신경 쓰지 말자.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인데 뭔지 모르니까 네모 하나 그려놓고 질량이 2kg이래요. 오케이, 됐고. 물체 수평 방향으로, 자,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임의로 오른쪽 방향으로 잡을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4N의 힘을 작용했대요.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수평면 위에 놓여 있다. 그러면 가만히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처음 속도 얼마? 0이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알짜임을 2초 동안 작용했대요. 자, 그러면 2초는 좀 낮은 문제고 F는 MA죠? 자, 써봐요. F는 MA. 가속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힘 받은 방향으로 가속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직시해 주시고요. 자, 몇 뉴턴의 힘을 받았죠? 4뉴턴의 힘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가? 2kg짜리가. 다 기본 단위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2분의 4니까 이 가속도의 단위 뭐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힘을 받은 게 오른쪽이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2m per sec 제곱으로 가속이 됐겠구나.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x축 단위 초, y축 속도 단위 미터 per sec 단위 꼭 쓰세요. 자, 근데 이 물체는 처음 속도가 얼마? 0. 내가 처음 봤을 때 0,0에다 좌표 잡아주시고 이 물체 힘의 크기 안 바뀌면 질량의 크기도 안 바뀌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안 바뀌는데 그럼 등가속이겠네. 직선 쫙 꺼주시고요. 등가속이니까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고 가속도가 안 바뀔 거니까
그때 그 기울기가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는 몇 초 동안? 2초 동안 받았대요. 여기를 2초, 한 2.2초라고 잡아봅시다. 2초.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뭐예요? 속도가 V가 돼 있겠지. 자, 그런데 가속도가 2니까 2분의 V 한 게 얼마? 가속도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얼마? 여기는 4m/s라는 소리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 넓이 계산하면 이게 뭐예요? 0초에서부터 2초 동안 물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따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거 쭉 중복됩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1번,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몇 m/s 제곱입니까? 2m/s 제곱입니다. 저 크기 변해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그 다음에 2번, 2초인 순간, 이 물체의 속도는 2초인 순간 속도니까 좌표값만 읽으면 되는 거죠. 2초인 순간 속도는 얼마? 4m/s다. 이동거리는 물어봤으면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는 0초부터 2초까지의 누적이니까 누적 면적 계산하시면 되는 거겠죠. 뭐 계산해보면 얼마? 4m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이동거리는 4m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세 물체가 있고요. 세 물체가 힘 F로 잡아당겨지는데 질량과 힘이 다 달라요. 이랬을 때 뭘 구하래요? 가속도의 크기를 부등호나 등호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첫 번째 질량 M인 물체가 가속도 힘 F로 A라는 물체. 두 번째 질량 EM이라는 물체가 B네요. 힘 얼마? 3F. 세 번째 질량 몇 M? 3M이라는 물체가 힘 얼마? F. 얘가 누구래? C래. 자, 그러면 F는 MA니까 자, 여기서는 자, 크게 써볼까요? 위에다가 F는 M, A, 가속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 가속되는 방향이다. 자꾸 쓰세요. 자,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미터/s 제곱이고 이걸 축약해서 N이라고 쓰고 그냥 뉴턴이라고 읽은 것 뿐이에요. 요거 둘이 곱한 단위나 얘랑 같은 겁니다. 참고로. 자, 여기서는 F는 MA 일단 써보고 일단 기본식 여기서 근데 여기를 진짜 F고 질량은 M이고 그때 가속도를 AA라고 할까요? 그러면 AA는 얼마가 돼야 돼요? M분의 F. 자, 얘는 다시 M는 MA. 자, 그런데 힘이 얼마? 3F는 질량이 2M인데 그때가 A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B는 얼마? 2M분의 3F. 자, 그럼 여기 다시 F는 MA 기본식 써주시고 그러면은 F라는 힘으로 진짜 F라고 줬네요. 그 다음 3M짜리를 가속도 AC AC는 얼마? 3M분의 F.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물리라는 과목에 가끔 쫄았어요. 뭐 쫀다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대소관계라 그러면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아, 통분하면 되지. 통분. 분모를 통일시켜서 분자값만 비교하면 될 거 아니오. 그치? 아, 통분은 우리 딸도 하겠다, 야. 자, 그러면은요. M, 2M, 3M이니까 얼마로 통분할까요? M, 2M, 3M이니까는 6M으로 통분할게요. 얘는 그러면은 6 곱하기 6M분의 6F. 얘는 6M분의 9F. 얘는 6M분의 2F.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누가 제일 커요? B의 가속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A의 가속도 대문자이죠. A의 가속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C의 가속도겠네요. 2 곱하니까는 2, 3 곱하니까 9, 6 곱하니까 6. 그래서 B, A, C 순으로 나오겠네요. 가속도의 크기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5번 같이 묶여서 가거나 두 물체가 함께 가거나 도르래로 연결돼서 가거나 이러면 조금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그거 연습 좀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 한 거는 기초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서부터 얘기한 그 사소한 거. 그 사소한 거 얘기라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얘기한 게 실질적인 얘기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여러분들 3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3페이지.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제일
실질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학교 내신 대비인데 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한 문제 정도는 정말 똑같이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자,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냐? 33페이지. 거기 보시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완자쌤 비법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이 비법 특강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예제를 쓰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참 잘 만들어놨어요. 이 책이 완자가 참 제가 보기에는 괜찮게 잘 만든 책이에요. 설명도 참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근데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죠. 뭐 물론 사실 책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써주기도 힘든 건 또 현실이긴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물체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수평면 위에 물체가 두 개가 놓여져 있어요.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하고. 근데 질량이 각각 3kg이고 그 다음에 B는 몇 kg? 2kg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몇 뉴턴으로 밀어주느냐? 10뉴턴으로 A 쪽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뭐 모르겠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혹시 선행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운동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풀기도 하고요. 아,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게 정석이니까. 그런데 그 정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상을 조금만 좀 바꿔볼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질량이 대문자 m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얘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내가 힘 F로 얘를 밀 거예요. 자, 이 힘 F로 밀어주는, 자,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저 F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합시다. 저 F가 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저 물체를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어요. 잠깐만. 이 물체는 자동차하고 사람이 타고 있지. 자동차의 질량이 대문자 m이고 사람의 질량이 소문자 m이니까는 얘를 따로따로 얼마씩 힘을 줘야 돼서 가속을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자동차가 질량이 m이라고 했지만 자동차는 다시 문짝 무게, 핸들 무게, 엔진 무게, 뭐 자동차 의자 무게, 바퀴 무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심지어 들어있는 기름 무게. 근데 왜 우리는 M이라고 통칭해 버렸죠,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힘이 생각하기엔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체가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 하나가 있다고 보자고. 우리 크게 생각해보자 일단. 그리고는 힘 F로 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F는 MA일까? F는 M이 어떻게 돼요? 여기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이 되죠. 그래서 가속도 A로 끌려가겠네요. 그럼 내가 만약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안다면 뭘 구할 수 있죠?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어차피 저 10뉴턴이라는 소리는 10뉴턴 아니면 A, B를 두 개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마찰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중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건데 어차피 지면이 위로 떠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쇄되니까 합이 제로예요. 그 두 개의 힘은.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토탈 힘은 총 힘은 10뉴턴이에요. 그럼 이 물체를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저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수평면 위에 그냥 하나로 보자. 몇 킬로? 2kg, 3kg 더하기 2kg인 즉 5kg짜리 물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10뉴턴의 힘으로 민다고 생각해봐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F는 MA 다시 써볼게요. F는 MA예요. F가 얼마? 10뉴턴. 단위까지 다 쓸게요. 질량이 하나로 본 거죠. 곱하기 가속도 A. 그럼 가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5, 2, 10이니까 2m/s 제곱이 돼요. A는 얼마? 2m/s 제곱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 거.
F는 MA에서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죠. 아이고, 가속도의 방향이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속도 얼마? 2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좀 이게 상황만 자꾸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익숙해지면 굳이 연립방정식 안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A 3kg짜리 조금만 떨어뜨려서 그릴게요. B 2kg짜리.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붙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서 그렸어요. 왜?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 2m/s 제곱으로 가속된다는 소리는 얘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간다는 소리는 매 순간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가속도가 같아야 돼요. 얘네는 다 같이 오른쪽으로 2m/s 제곱, 얘도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여러분들 딴 거 오늘 다, 그러니까 이 뒤에 예제 몇 개 더 들 건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에만 집중합시다. 얘를 오른쪽에서 10N으로 밀었더니 그냥 토탈 5kg짜리가 끌려가는 걸로 생각해서 가속도를 쉽게 계산해서 2m/s 제곱이라는 걸 계산을 했고요. 이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가는 물체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같이 가니까 같을 거고 방향도 같겠죠. 힘 받는 방향으로 2m/s 제곱, 2m/s 제곱.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봅시다. 여러분들 A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B만 신경 쓰세요. B만 신경 쓰는 거예요. A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B만 신경 씁니다. B 입장에서는요, 2kg짜리가 2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자, 다시 F는 MA 써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안 써도 금방금방 나와요. 그런데 질량 얼마? 2kg짜리가 얼마로 가속된다고요? 2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그럼 힘이 몇 뉴턴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4뉴턴의 힘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속되는 방향으로 힘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맞나요? B만 보는 거예요, 지금. A는 머릿속에서 집어치워요. 여러분들 가족이 수입이 늘은 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얼마 쓸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가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A나 B나 다 2m/s 제곱, 2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B가 2kg짜리인 B가 2m/s 제곱으로 가속이 되려면 가속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다? 4뉴턴의 힘이 있어야지만 이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B 입장에선 누가 힘을 준 거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돈을 버셨어요. 그 번 돈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가 다시 그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물론 이 용돈은 아버님한테서 온 거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용돈을 준 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B는 이 10뉴턴이 있는 건 만약에 아버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남녀 불평등 아니에요. 뭐 아버지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자면 혹시 또 자, 그러면은요. 10뉴턴이라는 힘이 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B를 2m/s 제곱으로 가속시킨 저 4뉴턴은 누가 준 거냐? A가 B하고 접촉되어 있으니까 A가 B를 밀어준 거예요. 몇 뉴턴으로? 4뉴턴으로.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까 벽을 밀었더니 벽도 나를 밀었죠. A가 B를 밀었더니 B도 A를 밀겠죠. B도 A를 밀 거예요.
자, 아직 얼마인지 모른다고 칩시다. 이거 뭐 F2라고 해볼게요. 이 힘을. 자, 그럼 이제 A만 생각해 보세요. A만 보는 거 A만. A는 3kg짜리인데 이 방향으로 얼마? 10N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 방향으로는 F2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합니다. 자, 이거 힘 있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3kg짜리가 2m/s 제곱으로 오른쪽으로 가속되려면 F는 ma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죠? 오른쪽으로 6N의 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떨어져요. 자, 이거 보지 마세요. 요거 두 개 보지 마시고. 자, 3kg짜리가 2m/s 제곱 6N의 힘이 가속도의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건 뭐예요? 합력이 이만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합력이 저만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실질적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10N과 왼쪽으로 밀어주는 F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6N이 나와야 된다? 그 소리는 합력은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소리죠. 오른쪽이니까. 즉 뭐가 되는 거죠? 위에다 쓸게요. 10N에다가 마이너스 큰 거에서 작은 거 뺄게요. F2를 뺐더니 그게 10N 방향으로 6N이 나와야 되더라. 그럼 F가 몇 N? 아, F가 4N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게 4N이구나. 이게 4N이 돼야 돼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요? A가 B를 4N으로 밀어주었더니 작용. B가 A를 역시 같은 힘의 크기가 반대 방향인 4N으로 밀어주더라. 작용 반작용 성립했고 다 싹 다 맞아 떨어지죠. 그럼 A에게 작용할 알짜힘은 몇 N? 여기다 써줄게요. A에게 작용할 알짜힘은 6N. B가 작용할 알짜힘은 몇 N? 4N.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몇 N? 4N. 조심하세요. B가 A를 밀어주는 힘도 4N. 그쵸? 안 되면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줄로 당기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니다. 시간이 몇 시간 남았지? 37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줄로 당기는 거 그냥 하자.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해하는 게 중요해. 조금 여러분들 힘들지만 잠시만 이제 힘들지만 자, 예제 2번이 이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수평면 위에 자,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 B예요. A의 질량이 얼마? 2kg. B의 질량이 얼마? 3kg이에요. 그리고 A, B 사이에는 줄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줄은요. 내가 이렇게 줄이면은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도 당겨가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줄은 당겨질 수만 있어요. 줄을 누르면 찌그러질 뿐이죠. 줄은 찌그러지면 안 돼요. 줄은 당겨지는 것만 가능하지 찌그러지는 건 안 돼요. 줄이 당겼을 때 누가 당겼을 때 이 당겨지는 힘을 우리는 줄의 장력, 줄의 힘이다. 이걸 장력이라고 불러요. 잠깐 용어만 장력. 보통 장력이라고 하고요. 알파벳으로 보통 T 이름의 약자일 뿐이죠. T라고 많이 쓰는데 장력도 당연히 힘이니까 당연히 뉴턴 단위로 표시를 하겠죠. 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 방향으로 얼마? 15N으로 잡아당겼대요. 자, 그럼 다시 아까처럼 생각 순서. 어차피 두 물체는 같이 가속되는 거고 저 줄이 용수철 뭐 늘어나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어차피 가속도 같은 그냥 한 물체처럼 3kg, 2kg짜리, 5kg짜리 하나로 보고 5kg짜리 하나를 15N으로 당기는 걸로 봐도 되지 않냐? 오케이, 됐죠? 그럼 F는 ma니까 써봐요. 15N의 힘으로 5kg짜리를 가속도 A로 가속시켰다. 자, 가속도 A는 얼마? 3m/s 제곱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도 오른쪽으로 3m/s 제곱, 얘도 오른쪽으로 3m/s 제곱이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이제 A만 생각해 보세요. A는 질량 2kg짜리가 3m/s 제곱으로 가속되려면 이거 지울게요.
오른쪽으로 몇 뉴턴? 3, 2, 6이가 6뉴턴의 힘을 받아야 되고요. 즉 A가 R자이면 6뉴턴을 받아야지만 2kg짜리가 3m/s 제곱으로 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속됐으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화살표 방향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뭐 됩니다 진짜. 그거 돼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존재했겠죠? 3, 3은 9니까 9뉴턴의 힘이 존재했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A 입장에서는 15뉴턴을 당기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자신은 이러나 저러나 누군가가 6뉴턴으로만 잡아당겨주면 되는데 이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줄이 자기를 잡아당기는 소위 말해서 장력밖에 없죠. 그럼 장력이 몇 뉴턴이 돼야 돼요? 6뉴턴이 돼야 돼요. 아까 뭐라 했죠? 작용, 반작용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계산 하나마나 6뉴턴이라는 장력이 작용하는 거 맞는데 만나볼게요. 얘가 9뉴턴이라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오른쪽이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9뉴턴만 더 크면 되는데 15뉴턴에서 6뉴턴 빼면 딱 9뉴턴 맞아 떨어지죠? 요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왼쪽, 오른쪽 6뉴턴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줄의 장력은 그냥 6뉴턴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장력을 왜 양쪽인데 왜 하나로만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건 이따가. 자, 장력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거 보시면은 도르래. 자, 물체가 이렇게 생긴 데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A라는 물체가 있대요. 여기 A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냐면 4kg이고요. 그 다음에 실로서 도르래 이렇게 연결이 됐고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얘의 질량은 1kg이래요. 그리고 얘가 B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력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자, 그냥 일단은 잘 생각해 주세요. 1kg짜리가 여기 놓여 있으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겠죠. 이걸 중력이라 그래요. 중력이라는데 중력은 자신의 질량, 역시 중력도 힘이니까 F는 ma예요. 역시. 자,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은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죠? 1kg짜리 곱하기. 자, 이게 지표면에 존재하는 물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가속도가 있는데 이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G라고 불러요. 자, 좀 나중 문제고요. 자, 중력 가속도 G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걸 9.8m/s 제곱이라고 많이 했고 고1 때도 아마 9.8m/s 제곱이라고 했을 텐데 고2 과정부터는 이걸 9.8로 하면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별일 없으면 그냥 10m/s 제곱으로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10m/s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얼마? 10이 되죠. 근데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몇 뉴턴으로? 10뉴턴으로 잡아당겨요. 쌤, 그러면요. 이거 4kg니까 이 방향으로 40뉴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존재해요. 이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수평면이 얘를 떠받쳐줘요. 그래서 40뉴턴을 어차피 수평면으로 떠받치기 때문에 이 힘을 어차피 합성했을 때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안 따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긴 장력이 있어요? 네, 장력 존재해요. T.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도 장력이 T겠죠. 같은 줄이면 장력이 똑같아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물체를요, 저렇게 보지 마세요. 저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거 상황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평면 위에 상황을 바꿔볼게요. 4kg짜리 하나. 줄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여기 1kg짜리 하나. 그런데 이쪽에서 중력이라는 힘이 10뉴턴으로 당기고 있는 걸로 보자 이거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다시 뭐가 5kg짜리 물체 하나를 10뉴턴으로 잡아당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이제 계산 여러분들 잘 하시겠죠? 힘 받는 방향으로 얼마? 2m/s 제곱으로 가속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여기서 뭐만 조심하면 되냐?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는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끌려가요. 줄이 묶여있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얘는 아랫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이 될 거고요. 자, 중력은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이 된다요. 자, 이물체로 봐도 되고 이물체로 봐도 상관없는데, 자, 장력 계산해 볼게요. 4kg짜리로 볼게요. 여기 요것만 따로 그릴게요. 여기 4kg짜리가 있고요. 중력이고 수직항력 무시하면 오른쪽으로 얘가 작용하는 힘은 장력 T밖에 없어요. 즉 장력 T가 얘 알짬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른쪽으로 얼마? 2m/s 제곱으로 가속된대요. 그러면 얼마? 4, 2, 8이니까 오른쪽으로 8N이 존재해야 되죠. 그럼 힘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장력이 뭐란 소리예요? 8N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가 8N이어야 돼요. 그럼 얘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로 볼게요. 자, B는요,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는 1kg짜리가 매달려 있고요. 요거예요, 지금. 아랫방향으로 중력 있는 거예요. 10N. 이거는 무게니까 존재하고요. 뒤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심하세요. 아랫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죠? 아랫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2N이라는 알짜 힘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힘하고 이 힘이 존재하는 거죠. 화살표 방향 잘 그셔야 돼요. 아랫방향으로 힘이 더 커야 돼요. 알짜 힘이 남았다는 소리는. 그럼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10N에서 장력 T 반대 방향이니까 빼보면 이게 몇 N? 2N이 돼야 돼요. 이 방향하고 얘 방향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몇 N이 되면 되죠? 8N이네요. 아, 장력이 그래서 8N. 제가 얘기했죠. 작용, 반작용으로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한다고요. 자, 요렇게까지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에게. 자, 근데 요 정도가요, 여러분들 베이스로 깔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속도, 가속도가 같이 묻어서 나갈 거예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앞에서 얘기했죠. 사소한 거부터 놓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간 거예요. 저 이 문제 풀 때 단순한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가서 문제 풀었어요. 여러분도 하나씩 차곡차곡 올라가세요. 언제 다 이걸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잘 되면 이제 머리로 암산도 하잖아. 얘 안 해도 나중에 뚝뚝뚝뚝 계산돼요. 아주 쉽게 보자마자 뚝뚝뚝 나와요. 그런데 연립방정식, 즉 운동방정식이라는 거 나중에 알려주긴 알려줄 텐데 운동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서 하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놓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맨 앞에서 속도, 가속도 할 때도 물체 운동할 때도 공식 있다. 하지만 그래프로 하자. 왜? 그래프가 완벽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때 공식을 하면 정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다. 그건 그때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도 운동방정식 세워서 하면 참 편한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좀 나중에 복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방식을 그게 치환해서 하는 방식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동방정식을 딱 보게 되면 아, 그거 하고 되게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고 단계까지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쉬운 거 망각하지 말고 기초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올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최대 장점은 이 영상?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안 되면 클리닉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클리닉 시간이 존재하고 그게 얼마나 잘 활용되냐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켜주냐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냐? 벌써 또 5분이 다 돼가네요, 촬영 시간이.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차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주차는 총 3개였는데 오늘 이번 주차는 총 2개네요. 아직 문제풀이를 못 갔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숙제를 좀 던져줄게요. 자, 숙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내용이 들어간 거냐면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26페이지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숙제예요. 자, 숙제. 자, 페이지 26페이지서부터 자, 문제가 없으면 내용 한번 읽어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글 몰라서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 그런 거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글로 딱 읽어봤을 때 아, 내가 알고 있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하고 그냥 딱 이해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존재하는 것들 거의 개념 확인 문제 있고요. 또 넘어가시면은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있고요. 또 쭉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책에 32페이지에 또 개념 확인 문제 있고요. 쭉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비법 특강 넘어가서 34페이지, 그 다음에 35페이지까지 여러분들 35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자, 페이지 39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 문제가 나와 있어서 여기까지 푸는 게 숙제기는 한데 다음 시간에 저랑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개를 저랑 같이 좀 풀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더 길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다가 못 풀겠는 거 있으면은 자,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무엇까지 확인하느냐. 못 풀겠는 문제는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려는 것까지, 즉 문제 파악까지만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랑 문제를 푸는 걸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 그냥 영상만 쳐다보면서 너는 풀어라, 나는 그냥 오늘 처음 본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같고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 같네.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죠?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했던 문제를 모르겠다. 그래도 노력을 했다. 그래도 틀린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풀이 과정을 봤더니 아, 그거구나. 그래도 맞을까 말까 틀릴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하고 다시 보고 질문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질문하고.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성적 향상의 최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안 되는 건 놔두세요. 저랑 다음 시간 영상에서 숙제 풀이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